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고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1번. 고지 의무는 안 지켜도 됩니다. 2번. 투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지 의무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보냐 중수냐 고수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고수가 되면요, 지킬 때와 안 지킬 때를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으면 자, 이런 거짓말 하지. 야, 너 진짜 예쁘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양심을 걸고 사실이에요.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착하다.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초고수가 되면 지킬 때와 안 지킬 때를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1번만 얘기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2번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아셨죠, 여러분? 자, 상품마다 다르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내가 가입을 할 때 이건 지켜야 돼. 고지 의무를 지켜야 돼. 이건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걸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 고지 의무에서는요, 1, 1, 2, 3, 5를 아셔야 돼. 1, 1, 2, 3, 5. 이건 나중에 제가 포상 강의 한번 다시 해드리고 손사 불러서 또 해드리고 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해지권 제척 기간이 있어요. 절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기간. 그리고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해지권 제척 기간 이내를 하더라도 보험금 줘야 돼. 그게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 여기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판례 보세요. 판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하겠지만, 자, 판례를 보세요. 자, 대법원은요, 아니 고지하지 않았는데 인과관계가 없네? 그죠? 자, 근데 인과관계가 없네. 그럼 주는데, 만약에 이거와 관계없이 제척기간 이내는 해지할 수 있어. 제척기간 뭐냐면 1, 1, 2, 3, 5 기간이 뭐 건강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떼, 뭐 예를 들어서 약관상의 2년, 그 다음에 상법상 뭐 3년 뭐 이런 게 있는데, 1, 1, 2, 3, 5의 그 내용을 알면 고지 의무 위반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경미해. 예를 들어서 경미한 거 저기 고지를 위반했죠. 고의든 실수든. 인과관계가 없고 고의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도 아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급해. 이런 겁니다. 이게 판례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장용종 제거한 거 고지 안 하셨네요. 그런데 뇌출혈이 오셨네요. 자, 대장용종 제거한 거, 수술 고지 안 한 거,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네요. 그런데 대장용종을 제거한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고의도 아니고 중대하지도 않네. 보험금 줘. 이겁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리고 3년 이내는 해지시키겠죠.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고지를 해야 될 때와 고지를 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고 상품을 잘 선택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설계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객도 같이 아셔야 돼요. 고객도. 자, 여기 보시면은 암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거는, 가입 전 암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암 환자입니다. 근데 내가 암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사실일까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암 환자였는데 고지 의무는 똑같이 물어봐, 질문표는. 근데 내가 만약에 뇌질환, 심장질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거 중요한 사실일까요? 간병인은 영향을 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불러서 청구를 했는데 그 사유가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간병인을 쓴 게 아니라면 보험금은 받겠죠. 그러나 3년이 지나면 그게 무슨 상관? 이거죠. 해지권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 내가 고지 의무 위반을 10개 했다, 100개 했다. 그런데 해지권 제척기간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해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해지를 시킬 수가 없지. 그러나 해지를 시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하더라도 해지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직접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만약에 3년만 지났다 그래서 보험금을 다 줘야만 한다면 그거는 이제 형평성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누구나 다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겠지. 그리고 누구나 3년만 버티겠지. 그게 아니죠. 3년이 지나도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사유가 고지 의무 위반의 그 사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소송해요. 자, 판례에서는 여러분 고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본대요.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의 고의성을 본대.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은 지킬 때가 있고 안 지킬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보통 할 때 찢어서 설계를 하죠. 찢어서 설계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상해 휴유장에만 가입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거든. 상해 휴유장에 3억 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해 휴유장에 3억 원을 설계할 때 과거 질병을 고지한다 1번, 상해 휴유장에 3억 원을 만원에 설계할 때 과거 질병을 고지하지 않는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리 원칙대로라면 고지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바보도 아니고, 여보 뱃살이 그게 뭐야, 오늘 머리 안 감았어? 이 바보도 아니고, 여보 왜 이렇게 예뻐? 씻지 마. 너무 좋아. 씻지 않아도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휴유장에 3억 원만 가입을 할 거면은 뭐다? 고지를 하는 게 바보지. 바보. 고지 의무 위반 한 거잖아요. 근데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가입한 거야. 고지 의무를 지켰더니 가입이 안 돼. 그럼 고지 의무를 지키는 게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아니, 바보잖아, 바보.